2교시 올라가니까. 그래서 자, 실제 쉬는 시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삐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꾸 동그라미 세모가 반복이 되죠. 그지? 동그라미 세모가 반복이 됐죠. 나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는 긍정적, 화자가 지향하는 거, 세모는 부정적이거나 화자가 지양하는 걸로 항상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가 있으면 5번이겠죠. 그지? 자, 13번. 내가 왜 1번의 자족감을 설명해줬겠습니까? 그게 답이기 때문이겠죠, 그치? 그게 답이니까 설명해줬지. 아니면은 야 무시하고 풀어 이랬지. 이제 여러분은 나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희까지 괜히 설명을 해주네? 이게 답인 거다. 자, 1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영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은 작가가 병잡을 할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노래되었다가 와우 못 잡았네요. 그렇지? 자, 카메라에 감독했습니다. 훈련한 뒤에 고향인 전라도 해남 연가일 때 지은 연시조이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적들로부터 숱하게 탄핵과 모함을 받아 수십 년간이나 유배와 낙향을 반복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작가는 은둔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치 올라갔더니 또 정적들이 탄핵하고 또 모함받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열받지. 아이씨 안 해 그랬겠지. 그지? 아이씨 안 해 그럴게요. 자, 이러한 영향으로 작가는 은둔의 삶을 추구하면서 수두리만을 잘 살린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그치? 알맞추 슬까지 정도 수두리만이 됐고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자꾸 이 사람이 유배랑 다시 고향 가고 한다고 세상 물증이 어떠고저 리얼 향함이겠습니까? 아니죠. 경선이라고 했잖아요. 3번이죠. 이지합니다. 자, 김소진의 작품인데요. 김소진의 작품 요것도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 평가원이과 수능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현대소설 작가가 3, 4년간에 또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설을 읽는다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자, 소설이 그냥 이렇게 제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나가느냐 그 얘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아버지의 대조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둘 남아있다.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영적으로 쓸 사진이 없어 주민등록증에 증명사진을 떼어 확대해 만든 틀사진. 내가 그 틀사진을 들고 이렇게 묘사했을 때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즉 선택적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 틀사진은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던 흑백 증명사진을 부랴부랴 확대하여 마련한지라 전체적으로 우중충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윤곽마저 희미하게 얼어물려 마치 급조된 몽타주 속의 인물을 연상시켰다. 조붓한 공간 속에 갇혀 건성도 못한 대머리를 잃은 채 움푹 꺼져 대꾸난 눈저리로 방안에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는 무엇을 놀랐는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어깨까지 한껏 곱성거리고 있어 방금 연명을 할 권한이 같았다라고 묘사한 거는 나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지? 일단 A에서는 영종 속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네요. A에서는 영종 속의 아버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친절하게 묘사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죠? 표현방법 묘사 쓸 거야 라고 준 수준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제목이 두 장의 사진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는 뭡니까? 틀사진이에요. 하나는 틀사진이에요. 흰색 위주로 적을게요. 왜냐면은 저기 화면에 파란색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틀사진이죠.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아버지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짓눌린 삶의 표정을 지닌 사람이다. 세상살이에 짓눌리고 지친 삶의 표정을 가진 사람. 경제적으로 거의 무능했으며
당신의 운명을 휘감아던 그 바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도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이었다. 나는 이것이 아버지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세모, 역접의 세모도 옛날하는 거죠. 여기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있지 않은가?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진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선거였고 또 다른 사진이 있네요. 선거였고 그 안에 아버지는 유권자를 향해 환히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은 온화했고 사명감에 차 있었으며 벗겨진 대머리는 어떤 의지에 찬 자신감을 표현했는 듯 싶었다. 아버지의 이 두 모습은 도무지 하나로 겹쳐질 수 없는 불화성을 지닌 것들이었다. 그렇죠. 여기 틀사진에서의 모습과 이 성경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이게 같은 인물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한 마침내 아버지의 차례가 되었다. 자, 영정사진을 얘기했는데요. 영정사진, 사진으로 남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아버지의 차례가 됐다. 자,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지평자표계를 고정하셨나고 물어봐야 되나요? 귀신인가요? 아니죠. 그지? 뭐라는 거예요? 이 첫 문장에서 딱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회상이라는 거. 회상이라는 거. 아버지 차례가 됐다는 거. 회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는 깨졌습니까? 순행적 구성은 이미 깨졌죠. 그죠? 자, 계속합니다. 나는 막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뭐? 예. 마지막으로 기호 12번 김홍수 후보의 유세가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단상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마이크에서는 잡음이 울렸다. 두두두 삐 하는 거. 유세가 다 끝난 걸로 친 진행 요원들이 책상을 끄는 소리, 서로 소리쳐 부르는 소리, 영감님 그만 내려오세요 라고 저희들끼리 킬킬거리며 농담하는 소리 등이 한데 뒤섞여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대목을 놓친 젊은 번데기 장수가 갑자기 허탈하게 하울을 보고 웃더니 공치 나풀이를, 공치다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 벌었다고. 수입이 공을 쳤다고요. 공, 제로. 아버지가 하는데 손나발이 이빨 붙이고 얄력을 씌웠다. B는 뭐죠? 당시의 상황이에요. B는 유세 당시, 아버지의 유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죠. 유세 당시의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단 한마디. 여러분 하는 말조차 제대로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뚝 떨군 채 연단에 내려오는 모습이 얼른 미쳤다. 나는 진흙탕 밭을 가로질러 아버지에게 마구하려고 하고 싶었다. 그리고 뜀박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가 아니었다. 나는 번데기 장소에 달려가고 있었다. 삐, 뭐 삐, 어디서 불러 삐야. 나는 럭비 선수처럼 몸을 던져 그의 허리를 휘감아 쓰러뜨렸다. 이걸 태클을 넣은 거죠. 너 잘 만났다. 그러잖아. 너 몸이 구석구석 근질거리던 참이었는데 어디서 비리비리한 놈이 맥감을 자처하고 달려드니 오죽이나 잘 됐냐고. 번데기 장수와 난 진흙탕에서 개처럼 끌어안고 뒹굴었다. 아버지가 달려오고 사람들이 뒤따라 뜯어말리는 싸움은 좀 싱겁게 끝났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도 내 얼굴은 엉망진창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내가 또 악을 쓰며 달려들어서 그런지 그 번데기 장수도 어지간히 많았던 모양이었다. 개편날이 다가왔다. 나는 개표장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꼬닥해 밤을 새우며 꼬박이에요. 꼬박 밤을 새우며 아버지의 표수를 점검했다. 그리고는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모두 375표기쯤 375표. 자, 아버지는 낙선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버지는 400표도 못 되는 표를 얻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왜 375표입니까? 구체적 제시하는 거예요. 수치의 구체적 제시에는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의 구체적 제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아주 낮은 표를 적은 표를 얻었다는 걸 강조할 수 있어요. 강조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만약에 아버지가 1300만 표 정도로 낙선을 했어. 대선에서. 아쉽지 않아. 야, 졌네 이거지. 근데 비참하진 않아요. 그지? 이 사람들이 아빠 저 표는 말 안 할게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1300만 표라는 거예요. 지금 현 대통령이 1620만 표 정도로 당선됐거든요. 그치? 그렇게 꽤 많이 받을게요. 그치? 그러면 아버지가 아주 적은 표를 얻은 걸 강조할 수도 있고요. 또 375표라는 숫자 때문에 뒤에 부자 간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치, 이 정도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자, 내 골방에는 아버지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이불 자락을 살며시 떠드신 다음 고양이처럼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둘은 점심 무렵까지 죽은 듯이 골아 떨어졌다. 그 다음 날 아버지와 난 깎기와 풀기할 따위를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헤매고 다녔다. 선거 벽보가 붙은 골목마다 찾아다니며 기호 12번 포스터를 긁어내는 작업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거예요. 이거 풀로 쫙 붙여놓잖아. 이거는 이렇게 못 되죠. 지금에서야 거기 하나 더 깔고 쭉 비벼내가지고 한 번에 뜯어가지만 이렇게 벽에 그냥 붙였다면 시멘트에 풀 발라가지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불법 전단 긁어내야 돼. 어떻게 풀을 조금 녹이는 걸 발라가지고 긁어내야겠죠. 그걸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숙면에 취한 아버지의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당신의 득표수를 알려줬다. 야, 나 몇 표 받았나? 나 375표요. 그지? 나도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우리 두 부자는 중간에 호빵을 2개씩 깨물어가며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했다. 아버지, 속이 후련하세요. 왜 두고두고 벽보가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보시니 그러세요? 무슨 소리네? 끔찍하게 소리. 말도 안 되지.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아주 숫쩍은 표정을 짓어 보였다. 그러더니 내게 당신 몫의 호빵을 하나 불쑥 내미는 거였다. 여전히 알 수가 없군. 식민세워지 아주 좋은 꿈이랄 것 같겠니? 어떤 거요? 귀인을 만났더랬어. 뭐라든가요, 귀인이? 이곳 남쪽에는 없는 사람이야. 그치? 북한말을 쓰고 있죠. 그치? 아버지가 북한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북한말을 쓰고 있지 않나요? 헤어진 지 30년이 넘었지. 겨울바람 부는 쪽에 사나이 까찌야마? 그치, 북한말이죠. 이게 무스가 소리네. 또 그렇지. 얼굴이 많이 도면더구나. 근데 왜 날더러 그리고 오라고 하진 않았을까? 이쪽 인연이 다거든 만나고 하는 걸 보면 이미 혼백이 다 된 사람인가 어쩐가, 죽은 사람인가 어쩐가. 죽어서나 만나자는 거겠지. 나는 그 귀인이 누굴 말하는지 곧 눈치를 챌 수 있었다. 바로 아버지가 북에 내려온 사람들의 터였다. 바로부터 터였다. 묶어주세요. 아버지의 처지 또는 상황이죠. 당신은 아마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블랙홀처럼 주변을 휘감아온 당신의 운명과 어떤 식으로든지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맞닥뜨려 대결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아울러 그런 예비의 모습을 아들인에게 단 한 번이나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아무튼 그 대결의 끝이 아무리 참담할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몫이었다. 그래서 그런가 나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삶이 자꾸 버거워질 때마다 그 벽보 속에 아버지를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문제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세 문제 풀고 만들고 할수 있어서 한번 정도씩 보고 가십시다. (15, 16번) 거석방이죠. 야무지지. (15, 16번) 17번도 야무지게 거져요. 사심?
하는 거예요. 자, 19번 일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회상 있죠? 그지? 회상 4번. 자, 16번 또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양묘사 처언상황 제시 4번이죠. 자, 17번 모기를 바탕으로 일글을 감상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김소진 소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고백, 아버지에 대한 이해, 아버지와의 화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각 단계마다 나아가 아버지의 의미를 다르게 인식하는데 이것을 도식하면 상처 고백, 이해, 화해에서 나약한 존재나 거부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아픔을 간직한 존재, 운명과 대결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이해가 되고 위안해주는 존재, 화해가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375표밖에 못 받는 내가 참 거부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나는 375표밖에 못 받는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지? 그래서 2번입니다. 오히려 알려주지 않은 건 뭐예요? 배려줘 아버지에 대한. 어차피 떨어진 거 온 세상이 아는데 떨어진 사람한테 굳이 야너 몇 표 받았어? 그러면 오 375명이나 나의 지지해줬다고 얘기 아니고 그럼 안에서 포함 멋자 뭐 하나 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B에 지금이 남은 시간이 30분 정도 되니까 뭐 충분히 하고 저녁 공부도 할 수 있을지요? 자 고난도 독서 갑시다. 고난도 독서 뭐예요? 물리죠. 기체, 압력 이런 거 물리라고 하지 않나요? 아닌가? 물리부터 아니야 이거? 샤를 법칙, 보이를 법칙 이런 것들 갑시다. 자,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높아진다. 기체의 온도는 그대로. 부피를 줄이면 압력은 높아진다. 시작부터 그냥 수식을 하는 거거든요. 한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는 증가한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온도를 높이면 B가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기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P, 온도 T, 부피 V, T는 프레셔, T는 템퍼러처, V는 볼륨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1몰의 기체에 대해 표현하면 P는 압력은 부피분의 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가 된대요. 그러면 P 압력이랑 V 부피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부피가 줄면 압력이 올라가고, 그치? 그러면 분모에 있으니까 어때요? 압력은 부피의 반비라는 거죠. 이 말 할 수 있나요? 분모에 있으니까. 그죠? 분모에 있으니까 할 수 있죠. 자, R은 기체 상수니까 기체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이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상기체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이다. 이 식은 기체에서 세 변수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강명하게 밝힐 수 있다. 기체에서 세 변수 사이에 발생하는
간단하고 명확하게요. 밝힐 수 있다. 자, 계속 볼게요. 하지만 세모. 하지만 실제 기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하면 잘 맞지 않는다. 실제와 이상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점이죠. 실제와 이상은 다르다.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체에는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까지 밑줄. 실제 기체에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체에는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작용 존재. 이래서 뭐다? 안 맞는다는 거. 안 맞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지? 안 맞는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실제 기체는 요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 밑줄 치시고 안 맞는 이유라고 적으면 됩니다.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서 발생한대요. 보통 요게 발생시킨다. 봅시다.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인력의 영향은 줄어든다. 또 하나는 네모. 자, 그럼 하나만 적어봅시다. 온도를 높이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대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또 인력의 영향은 감소한다. 또한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 그러면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올라가면 인력은 감소한다. 그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감소한다. 어느 정도 이상 멀어지면 그 힘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 끌어당기는 힘 어느 정도 멀어지면 그거에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거죠. 그냥. 자, 하지만 세모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반발력을 압도하게 된다. 이거 밑줄. 분자가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맞닿을 정도가 되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인력은 맞닿을 정도가 되면 한 요 정도 증가하겠죠. 근데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력을 압도한다. 찍어 누른다. 이러한 반발력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 이상 기체와 안 맞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이상 기체 방정식이 맞지 않는 이유. 상태 방정식. 안 맞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죠? 안 맞는 이유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분자 간끼리 그냥 다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지? 갑자기 수소를 슉 쏜 다음에 산소를 슉 기체를 쏘면 물이 쭉 떨어지네.
그러면 테라포밍 이런 거 문제 없어. 화성 가가지고 수소 쏜 다음에 산소 붕 하면 그대로 물이 후수수 떨어지면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산소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요 물병을 훅 해가지고 와 흔들어 액체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는 그 반발력을 이길 수 없죠, 서로 간에.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부피가 V 용기 안에 들어있는 1몰의 실제 기체를 생각해보자. 기체 생각 아니죠. V라는 부피가 V인 용기. 부피가 V인 용기 안에 들어있는 1몰의 실제 기체를 생각해보세요. 이상 기체가 아니고 실제 기체. 실제 기체 동그라미. 이상 기체가 아니다. 이때 분자의 자체 부피를 B라 하면 분자의 자체 부피를 B라 하는데 분자 자체 부피가 B다.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이동 부피는 V에서 이 V에서 분자 자체 부피는 못 붙잖아요. 그지?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빼야 돼요. V-B가 된다. 그쵸? 자, 한편 실제 기체는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김으로 이상 기체보다 압력이 낮아진다. 이때 줄어드는 압력은 기체 부피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것을 비례상수 A가 포함된 줄어드는 압력이 볼게요. 줄어드는 압력이 있어요. 앞에 설명이 뭐를 수식만 보면 되죠. V의 제곱분의 기체상수 A래요. 미래상수 A래요. 자, 즉 실체 기체 압력은 이상 기체 빼기. 자, 그래서 실제 기체 압력.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상 기체에 비해 V 제곱분의 A만큼 줄게 된대요. 그러면 P 빼기 V 제곱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합쳐서 쓰자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정하면 P는 V-B, 처음에 그냥 V였죠. 근데 활동할 수 있는 양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T 건든단 말은 없었으니까 기체상수 곱하기 온도 한 다음에 V의 제곱분의 B를 빼줘야 된다. 그래야지 얘가 뭐다? 실제 기체 실제 기체에 대한 압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나요? V 제곱분의 B라고 했니? AU. 땡큐. 자, 가 된다. 이게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에요. 결국 뭐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냐면 B가 왜 빠지는지, V 제곱분의 A가 왜 빠지는지를 위해서 이게 다 온 거예요. 이상 기체 방정식 저거, 반대발스 상태 이거. 그럼 어느 게 실제 기체에 가깝냐? 예.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만큼 빼줘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만큼 빼줘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개변수 A와 B는 기체의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 이 방정식은 실제 기체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보다 잘 표현할 수 있게 밑줄. 실제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실제 기체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보다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의 의의가 되겠죠. 그지? 자, 반데르왈스가 1910년 노벨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표현 네모, 정확하게 표현이 목표죠. 정확하게 표현 네모,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 밑줄. 반데르왈스 상대원 정식이 그렇게 했다는 거겠죠. 그지?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 밑줄 치고 나가는 것은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뒤에 문제는 3개. 뒤에 문제는 3개.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8번 이끌에 대한 거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지? 멀어지면 1년 무시할 정도가 될 수 있다며. 그렇게 5번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은 뭡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니은은 반델벌스 상태 방정식. 그러면 용기의 부피가 같다면 자유이동 부피는 기억이 더 큰 거죠. 그지? 5번이 됩니다. 자, 볼게요. 종류가 다른 실제 기체 AB와 이상기체 C 각 1몰에 대해 같은 온도의 부피 압력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대요. 자, 하나씩 봅시다. 1번 압력이 P1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내려가죠. P1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압력이 P1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A와 B 모두 분자 간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P1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분자 간 상호작용 높으면 낮으면 부피가 어떻습니까? 상호작용이 높으면요. 응? 자, 다시 분자 간 상호작용은 P1에서 0에 가까워질수록 A와 B 모두 분자 간 상호작용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나요? P1에서 0에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응?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지? 부피가 커지고 있죠? 그럼 분자 간 상호작용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그쵸? 네, 2번이 답입니다. P1과 P2 사이일 때 A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곤 했습니다. P1과 P2 사이일 때 여기죠, 여기 P1과 P2 사이일 때 그렇습니까? P1과 P2 사이일 때 여기죠. 자, 반발력과 인력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부피가 더 작은 쪽이 인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겠죠? 내가 잘못 말했나요? 자, 부피가 더 작으면 더 많이 끌어당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디가 부피가 더 작습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죠. 부피가 A가 더 작죠. 그지?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지? 반발력은 밀어내는 힘이죠.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면 부피가 더 작은 곳에 들어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겠죠. 부피가 더 작으니까. A가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니까 부피가 더 작게 찍힌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A가 B보다 작으니까, 부피가 작으니까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P2와 P3 사이일 때 여기에요. P2와 P3 사이. 자, 여기인데요. 자, 여기에 이때 A와 B 모두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군인데, 여기서 써야 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상기체죠. 이상기체죠.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고, 둘 다를 비교하려면 이상기체를 비교해야겠죠. 이상기체랑. 그죠? 근데 볼게요. 요 부분 요렇게 나가 있는 거, 이상기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죠. 그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이상기체보다 뭐의 영향을 더 받는 겁니까? 부피가 덜 줄어들었으니까 반발력의 영향을 더 받는 거죠. 그지? 반발력의 영향을 더 받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3번은 B는 빠져야겠죠. B는 빠져야겠죠. 이게 보통은 B를 다른 색깔로 해주거든요. 기출에서 땡 경우라 그래프의 색깔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B를 보통은 다른 형태로 해주거든요. 근데 C 때문에 그냥 A, B를 찍어서 봐야 되는 게 좀 짜증이 날 겁니다. 자, 4번 압력이 P3보다 높을 때 A가 B에 비해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고, A가 자꾸 왼쪽에 있는데 인력이 더 큰 거죠. 그지?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압력을
P3 이상에서 계속 높이면 ABC 모두 부피가 0이 되겠군 했는데요. 부피 어느 정도 이하로 줄 수 있습니까? 실제 기체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죠. 그지? 답은 2번.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드디어 문법을 좀 할 수 있겠다. 드디어 문법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 뭐 했죠? 그지? 표준 발음법 우리 했잖아요. 10쪽 펴세. 10쪽 표준 발음법 했잖아요. 우리 내신 때 한 게 이건데. 그죠? 내신 때 진짜 약간 화날 정도로 했잖아 이제. 그지? 표준 발음법은 넘어가고. 자, 외려 표기법 좀 볼게요. 외려 표기법. 자, 외려 표기법의 기본 원칙들 좀 볼게요. 자, 외려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어 한글 표기법일 텐데 한글 쓰는 건 당연하니까 요거를 생략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 쓰는 건 당연하니까 그럼 뭐 프랑스어로 표기해서 우리나라 말로 읽겠습니까? 그치? 자, 기본 원칙.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라고 적는다. 자음 뭐 요거 모음은 요거요. 아야 어요 오요 우요 으이 이렇게 하면 요게 14개 요게 10개 그래서 24개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외래어의 1 의문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이거 F가 제일 그래요. 파일로만 적어야 되죠. 그치? 그럼 이거 볼게요. 어차피 콩글리시지만 파이팅, 화이팅이라 적으면 원래 안 되겠죠. 그래서 화가 아니고 파로 적어야겠지, 그지? 파이팅이라 적어야지 화이팅이라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F는 피읍에만 대응하니 1 우문은 1 기호로만 쓴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자, 받침에는 요거 웃겨요. 받침에는 우리 똑같은 7종성인데요. 받침 7개인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받침은 뭐였습니까? 가느다란 물방울이었죠. 가느다란 물방울이었어요.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의 받침 없어요. 시옷 들어갑니다. 왜? 간단합니다. 우리 이거 굿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밑에 걸로 써요 보통. 그죠? 위에 거 디귿 잘 안 쓰고 밑에 걸로 써요. 뭐 굿모닝 이런 것들 다 써져 있는 거 한글로 써지는 거 이렇게 써요. 그럼 디귿을 안 쓰고 시옷을 쓴다는 게 딱 입증이 되죠. 그지? 디귿 대신 시옷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다. 그죠? 음극교랑 달라요. 파이어로포기에는 댐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도시 있잖아요. 프랑스의 수도. 이 도시. 원래 프랑스 발음은 이게 빠 소리가 나지. 빠 소리가 나고 이 R이 X예요. 후음이에요. 후음 긁는 거. 그래서 들어보면 리 발음이 안 들려요. 히 그러면 여기서 긁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못 내는 발음이에요. 히 이거 긁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빠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 뭐였죠? 파이어름이죠. 그지? 얘네 세트도 푸푸푸 푸푸푸 요거까지 다 파이어름이죠. 그지? 파이어름이에요. 파이어름이면 뭘 안 쓴다고요? 된 소리 안 쓴다고요. 그래서 카페가 아니고 카페고요. 파히가 아니고 파리죠. 파리. 그지? 근데 우리 은근히 언어 발음 존중하는 게 파바를 안 하고 빠바를 하잖아요. 파리바게트예요. 파리바게트 잘 안 하고. 그지? 그것도 어찌됐든 외래어 표기법에는 안 맞는다. 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으로 존중하되 따로 정한다. 모델, 마들
엄마 나는 커서 마들이 될 거야. 그래 너도 어머니가 되겠지. 뭔 소리야 마들이 된다고. 모델 이러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요. 저기 가서 라디오 좀 가져와. 오 발음 좋은데 이러죠. 왜? 우리 라디오라고 쓰거든요. 아니 진짜 옛날부터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이거는요. 저기 나 카메라 좀 빌려줄래? 어우 너 발음 죽인다 이러지. 왜? 카메라를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발견돼요. 이 A가 아 발음이 자꾸 나고 있죠. 그지? 그러면 얘는요. 오란지? 오렌지죠? 그치? 원래 에 발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 범위는 어쩐다? 거기서 뭐라 써 있어요?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예요. 옛날부터 쓰던 건 그냥 쓴다 이거예요.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들 아니고 모델이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고요. 오른쪽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좀 볼게요. 이제 우리말을 로마자 알파벳으로 보기하는 방법이죠. 그치?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은 언제 가장 많이 쓰나? 여권 살 때네. 사는 거 맞지? 5만 원 넘게 받으니까 이 나쁜 놈들 여권 발급 받았대. 로마자 표기법은 그거를 로마자로. 자 보면 기본 원칙 뭐라 돼 있습니까?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데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데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데 자 볼게요. 종로 종로 발음 리을의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가 돼요. 실제로 서울 종로 가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종로라고 써져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발음 기호 그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밑에 저기 학여울 이런 거 있죠. 학여울. 외국인들이 이걸 외워서 발음을 할 거란 말이에요. What is 학여울?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발음하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써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악산 이런 거보다 설악산 이러면 진짜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설악산 이러면. 그래서 설악산 이렇게 써주는 거.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종로 그리고 로마자 위에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전주를 전주라고 표기하지 이렇게 해서 표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O 뒤에 체크하면은 O에서 이거 약간 평순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선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표기법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 몰라도 됩니다. 맥콘레이셔 표기법이라고 있어요. 어디가 이렇게 쓰냐? 북한이 이렇게 씁니다. 북한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냥 잘 보면 여기서 심지어 북한은 어떻게 쓰냐면 이걸 지워요. 근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O가 어처럼 벌어지는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전주가 돼요. 100번 연구해서 전주가 된다고요. 근데 저기서 기호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총주가 되죠. 그치? 그냥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그 북쪽 돼지 있잖아요. 걔네 이렇게 써요. 중간 이름을 정자인데 정을 안 쓰고 종의 일거를 원래 써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그래서 정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치? 정 이렇게 돼야 되지. 전주, 정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이걸 지워요. 그건 없어요. 무슨 일이고? 분필이 애초에 써졌구나. 작업이 다 들어갔네. 오 깜짝이야. 좋아요. 자, 그래서 응원의 변화가 일어날 때 표기 밑에 백마 있죠. 백마 뭡니까? 기억이 이음이 됐네요. 비음하죠. 그치? 비음동하고
니은 비율이 덧나는 경우 니은 첨가된 다음에 비유가 되는 거죠. 학려울 국외음악 같이라고 쓴다고 같이라고 안 쓴다고 그지? 저희 같이 해요 이게 아니고 같이 해요 이러잖아요. 자 고생소리 떼기 좋고 노타 그대로 나온다고요. 자 팔당으로 쓴다 그래요. 팔당 그지? 팔당으로 안 쓴다고요. 왼소리 떼기는 안 쓴다. 뭐 이런 거 거의 나오지 안 쓰지만 요거 해드렸으니까 뒤에 문제는 과제편 하시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외워 오셔야 되겠죠? 단어 외워 오셔야 되고 과제편 해서 내셔야 되겠죠. 소설은 단톡방에 그래도 파일 올려드릴게요. 내가 죽어도 팔자를 읽기는 싫다. 꽂아서 듣고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고생했다. 안녕.